집중 조명 시간입니다. 갖은 들려오는 이슈들 확인하고 앞선 전략 이야기 듣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우울감이 도래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도 같은 심정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최선을 해보죠. 자,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전략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얘기부터 좀 나누고 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시간 할애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신주 살짝 여쭤봐야겠어요. 어제 코스피 내에서 상승한 종목이 한 100여 개 정도에 그쳤습니다. 네네. 그중에 세 종목이 바로 이 통신주였어요. SK텔레콤, LG플러스, KT 모두 올랐는데요. 시장 대비 확연하게 선전합니다. 연말이다 보니 배당 매력도 있고요. 관심 두고 계신 분들 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사도 되는 것인가 궁금하네요. 네, 지금 통신주는 원래 전통적으로 방어주로 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약세에 따라서 약간의 방어적인 성격이 부각되면서 시장 대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기존에 가장 악재가 됐었던 게 그 정부의 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통신사들이 대부분 데이터를 늘리고 요금제를 낮춘 요금제로 대부분 개편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요금이나 압박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크게 반영되고 있는 모멘텀은 역시 5G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G 스마트폰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몇 달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5G 스마트폰이 출시되게 된다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동영상 시청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신주의 이제 정체됐던 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주 펀드로는 그래도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신주를 부양하는 요인이고, 올해 같은 경우 통신 3사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3% 초중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 대비 좀 상대적인 그 강세를 좀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의류, 통신 혹은 유통주 등 내수주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최근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걱정스러운 종목, 걱정이 더해진 종목이겠죠. 한국전력 살펴볼까요? 1년 사이에 이 주가는 반토막이 아닌 3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5일 연속해서 떨어지고요. 더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면은 살 이유도 없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그 원가에 대한 부담이죠. LNG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가치도 높아요. 그래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오펙에서 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고, 이러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아마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도 그 탈원전 정책을 취하고 있고, 이 원전을 줄이려는 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해외 수출 기대감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3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날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 문제는 4분기에는 적자 전환이 거의 또 확실해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투명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급락했다고 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여건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살 모멘텀도 없는 게 맞으니까, 또 추세적으로 50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정말 어려우시더라도 일단 매도를 하시고 반등하는 시기를 다시 보는 게 확실히 유리한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전략 확인해봤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이진우 소장께서 가드 올리고 맞아야 한다. 가드 올리고 피해야 한다가 아니었어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맞아야 한다면 그래도 가드라도 치고 맞자라는 건데요.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칠 수 있는 가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손절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손절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계시다면 일단은 제 생각에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요. 채권을 매도하게 되고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간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건 없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워낙에 빠르게 이제 그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와 시장이 그동안
그동안 10년물에 대한 그 국채 수익률 3%를 굉장히 어색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대에서 계속 놀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그동안 없었던 3%가 왔는데 이제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미국 국채 금리가 3%대로 올라온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뭐 갑자기 무너지냐. 그럴 리는 딱히 없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결국은 미국 증시도 이 3% 국채 금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급락하면서 지금 PBR 1배 밑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PBR 1배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시장이 반등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PBR 1배 밑에서는 그래도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자주 나왔었고 PBR 1배 이하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던 적도 딱히 없어요. 그런 만큼 오늘은 코스피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겠지만 역시 저점에서 하방 역성을 조금씩은 갖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이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매수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제는 매수를 했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러브콜을 보내는지 뭐 이런 부분 정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럼 버티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뭐 연말까지 버텨보자라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하기도 조금 애매한 국면이고 이 국채 금리를 빼면은 그렇게까지 큰 악재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국내 증시가 중국 소비주가 무너졌죠. 제약주 무너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대북주가 무너졌어요. 악재가 너무 많이 쏠리면서 과도하게 급락했다라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관점을 펼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고요. 종목도 얘기 나눠볼까요? 근데 좀 오늘은 팀장님께 선택을 좀 드릴게요. 오늘 유망주를 얘기해 주실래요? 아니면 어제 말씀해 주셨던 롯데지주, 장 마감 이후 공시가 나왔거든요. 이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 지분 인수한다라는 이슈 뭐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이 실현이 됐습니다. 관련한 얘기를 해주실지 시간상 한 1, 2분 있어요. 네, 롯데지주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롯데지주에 대해서 그 롯데그룹주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정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지배구조 개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신동묘 회장이 이제 출소한 지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롯데케미칼에 대한 지분 매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같이 나온 것이 10% 감자, 주주 정책에 대한 환원 정책 빠르게 좀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롯데그룹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롯데지주를 비롯한 롯데그룹사는 시장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케미칼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롯데지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롯데지주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롯데그룹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 그리고 역시 지주회사인 롯데지주 역시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평소보다 유튜브 채팅창에 참여자분들도 많으시고요. 다양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는 목소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이 시점이 어떻게 회자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그래도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지요. 이어지는 코너들, 프로그램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